이재명 대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검찰, 징역 11년형 이상 선고가 명백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구속 안 시키면 그게 특혜라고요. 이 대표는 검찰을 폭력배, 대통령을 깡패라고 부르며 반발하고 있죠. 이 대표 구속 왜 하자고 하는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자, 제가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소환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자, 저도 늘 팩트만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자, 판사도 어떤 정치적 견해 없이 법률만으로 이걸 판결을 내려야 될 거잖아요. 자, 법상으로 보면 구속 사유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번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와 4번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요거는 이재명 대표가 해당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거주지도 있고 설마 제1야당 대표가 도망을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문제는 1번과 3번입니다. 자, 오늘은요 1번을 살펴볼 겁니다.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겠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가 크다는 겁니다. 징역 11년형을 상회하는 판결이 내려질 게 명백하다는 게 검찰 주장이에요. 그 근거가 있어야겠죠? 자, 그 근거는 첫 번째, 배임 혐의, 즉 대장동과 관련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그 액수가 너무 크다는 건데요. 자, 검찰의 이 징역 11년이라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배임죄가 일반적으로는 징역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임 액수가 300억 원을 넘어가면 징역 5년에서 8년인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배임죄 적용한 게 얼마냐? 4,800억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불량한 범행 수법이 있다면서 알파까지 더했어요. 그렇게 따져서 최소한 징역 7년에서 11년형을 선고받을 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 단구인 일의 최대 환수 치적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에 5,500억 원을 벌어다 준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대체 왜 이렇게 계산법이 다를까요? 검찰의 계산법과 이재명 대표의 계산법을 제가 한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의 계산법,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2015년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이 된 사업을 계획했을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본인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당시에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대장동 일당이 내거든요. 그게 2,500억 정도 되고, 자, 여러 주택 필지 중에 한 개 필지, 임대주택 필지의 배당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줍니다. 그게 1,822억.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판교 터널이나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 배수지 등으로 1,120억 원을 추가로 대장동 일당에게 부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5,500억 원을 벌었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장동 일당은 1,800억 원을 버는 걸로 나와요. 2015년에. 그랬다 보니까 대장동 일당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번 거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에요. 자, 2015년 기준으로 지금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반면 검찰의 계산법은요. 2023년 1월 대장동 사업이 모두 끝났을 때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끝났을 때 보니까 대장동 사업자는 총 7,886억 원을 벌었는데 그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밖에 못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를 배당을 받았었다면 6,725억 원을 벌 수 있었다. 그럼 이 70%의 기준은 뭐냐?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70%는 받을 수 있다고 당시에 보고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0%를 받는 걸 채택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액수가 줄어들었고 4,895억 원 손해를 봤다. 이게 지금 검찰의 계산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 실제로 대장동 일당이 냈어요.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워낙 사업자들이 많이 벌다 보니까 특혜라고 의심받을까봐 조금씩 부과를 시킨 거지, 그보다 훨씬 많이 성남시가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실제로 대장동 일당이 6천억 원을 버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밖에 못 벌었으니까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가져간 걸 기준으로 한 거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놓친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법이 다른 겁니다. 자, 검찰은요, 대장동 말고 성남FC 사건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징역 11년 이상 받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죄입니다. 자, 검찰 주장은 이렇습니다. 뇌물죄가 보통은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할 수 있어요. 뇌물 액수가 5억 원이 넘어가면 이렇게 선고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뇌물죄 적용된 액수가 얼마냐? 133억입니다. 그런데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기 때문에 알파가 플러스 붙는다. 그러면 징역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라고 지금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는요, 무슨 소리냐? 나는 칭찬받을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다르죠? 성남FC 구단주였잖아요. 그때 사진 한번 붙여볼까요? 자, 성남FC의 기업들의 후원금을 받은 그 후원금은 기업들의 광고비다. 자, 구단주가 열심히 광고비 모은 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후원금을. 검찰은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대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 주장은 이렇습니다. 뇌물죄라면 돈이 오가야 되는데 그 돈의 흐름 속에서 이재명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나온 게 없지 않냐. 그러면서 제3자 뇌물죄, 즉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성남FC에 우회적으로 지금 받았다 해서 제3자 뇌물죄잖아요. 이런 특이한 형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어쨌든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가 징역 11년형 이상 선고받을 거라고 지금 주장을 했죠.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이 판사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이 부분도 아주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자, 구속영장을 쳐야 할 사유. 자, 검찰은요, 물증과 진술이 충분하다는 거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부분을 가장 공격을 하죠. 아니, 물증이 없지 않냐, 물증이. 그리고 진술은 유동규 남욱 예전 진술에서 번복이 됐으니까 오염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검찰은 물증 진술이 아주 넉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는 게 모든 게 아니다. 실제로 판사에게는요, 그와 별도로 물증을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요, 구속영장 청구서만 봐도 충분히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를 제시를 했느냐, 검찰은요. 자, 일단 물증부터 볼게요.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보고 문건들이 아주 많고 업자와 이메일도 있고, 무엇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제한 문서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비마다 대장동 사업, 위례사업, 성남FC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 결제를 했다. 그 사안을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 자, 진술, 그러니까 인적 증거, 진술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을 뺀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자, 위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요, 8명의 이름을 적시합니다. 저는 실무진들의 이름이라 이제 다 가렸는데요. 보면 대장동 일당뿐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들, 그리고 증권사 실무진들, 사업 타당성을 평가한 기관의 평가사, 이 사람들이, 이 8명이 모두 위례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 이미 이전에 이 위례 사업자, 남욱 정영학이 사업자로 내정되어 있었다라고 공통되게 진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성남FC 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해당 기업들,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요구로 우리가 뇌물을 준 거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액수를 결정했고, 후원금 대가로 인허가를 준 거다. 이 대가로 인허가를 받은 거다라고 공통되게 진술을 하고,
성남시 관계자와 성남FC 관계자도 똑같이 진술한다는 거예요. 유독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실장 쪽만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이 인적 증거와 관련해서 강조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누구의 진술이 중요하다? 유동규, 남욱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왜냐? 이들은 공범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들은 스스로 인정을 하면 본인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사실상 자백을 했다. 그 처벌을 감수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발언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심지어 이들의 이야기가 이런 물적 증거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계속해서 이 진술이 오염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자, 이 결재, 아니, 이 내가 아래에서 보고가 와서 사인해준 이것만 갖고 내가 범행을 공모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정황 증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딱 떨어지는 물증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자,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겉으로는 뭐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정작 검찰 조사에 나와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제대로 답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위 주장이 담긴 요약 진술서 하나 딸랑 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작 본인이 직접 결재하고 승인하고 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에 기초해서 자신이 억울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검찰이 정치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사법 영역을 정치화로 만들어서 법률상의 책임을 면피하고 있다. 이런 태도 자체가 구속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검찰은 보는 거예요. 자, 반면 이재명 대표는 내가 진술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과 형사소송법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술을 거부한다고 구속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술서도 다 사실이고 아니 제1야당 대표라고 구속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야 하는 이유로 이 부분을 듭니다. 형평성. 이건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을 전달한 김만배, 남욱은 이미 구속을 한번 당했죠. 구속 수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정진상 전 실장도 구속을 당했죠.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이런 범행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고 배우인데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되면 이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구속 안 시키는 게 특혜다.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법상 구속 사유 4가지 앞서 전해드렸는데 1번 이야기 알아봤는데 자, 검찰은요. 자, 이 얘기를 합니다. 3번을 잘 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 이재명 측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10가지나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 대체 뭘 했길래 10가지나 숨겼다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은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